도약편, 검은색입니다. 도약편은 몇 학년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2학년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법사항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약간의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문법만 다를 뿐, 다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1학년, 2학년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사실은 3학년 또는 수능 수준의 문법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문법은 다 똑같습니다. 1학년 걸 이해하면 2학년 것도 이해할 수 있고 2학년 걸 이해하면 3학년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지금부터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자, A번부터 봅시다. 자, A번 보시면 앞에 yet throughout history 끊어보시고요. 끊어보세요. unpaid amateurs 밑에 주어라고 써보세요. 주어라고 썼죠. worked를 쓸 건지 working을 쓸 건지 물어봤죠. for themselves, their families, or their community 쓰고 have made 밑에 동사라고 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럼 얘들아 이 글은 이렇게 되네요. 앞에 있는 amateurs가 이렇게 주어고요.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have made가 이렇게 동사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나왔죠? ing, worked를 쓸 건지 아니면 working을 쓸 건지, 즉 ing를 쓸 건지 pp를 쓸 건지를 물어보는 머사 구문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분사 구문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분사 구문의 형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분사 구문의 형태의 유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분사 구문의 출제 유형, 분사 구문의 출제 유형. 알려드릴게요. 분사 구문의 출제 유형은요. 동사원형 플러스 ing 또는 pp 나오고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와요. 이렇게 분사 구문이 앞에 나온다든가 얘처럼 주어 쓰고 콤마 찍고 ing, pp 쓰고 콤마 동사 이렇게 뒤에 가운데 나온다든가 아니면 주어 동사 쓰고 콤마 찍고 동사원형 플러스 ing 그 다음 pp 이렇게 뒤에 나오든가. 그래서 분사 구문 이렇게 앞에 나올 수도 있고요.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가는 경우에 콤마가 이렇게 생략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접근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배웠던 내용들이죠. 분사 구문이 앞에 나오든 분사 구문이 중간에 나오든 분사 구문이 마지막에 나오든 획일 방법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뭐의 관계를 보라고요? 주어와의 관계를 볼 것. 자, 어때요? 어제 1학년 걸 배우면서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죠? 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문법이. 두 번째, ing는 뒤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명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pp는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단, 자,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뒤에 ing 명사가 나온다는 건 이 동사 여러분 봐봐요.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인 거죠. 그럼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였다는 얘기는 이게 원래 동사였었다는 얘기죠. 근데 동사인데 바로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건 이 동사가 무슨 동사는 얘기겠어요? 타동사는 얘기겠죠. 타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타동사일 때는 뒤에 명사가 나오죠. 만약에 얘가 자동사인 경우엔 뒤에 명사가 굳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얘가 자동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여길 봤을 때 자, 주어가 뭐죠 지금? unpaid amateurs가 주어입니다. 됐죠? 동사가 뭡니까? have made가 동사죠. 가운데 worked를 쓸 건지 working을 쓸 건지 물어봤는데 자, 보세요. 돈을 받지 않는 아마추어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칠판 보세요. 아마추어들이 일을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아마추어들이 일을 하죠. 아마추어들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들이 일을 하는 입장 아닙니까? 게다가 work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동사죠?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니까 worked 이렇게 될 이유가 없고 뒤에 명사가 필요 없죠. 바로 그냥 답이 뭐가 된다? working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B번 갑니다. B번을 가놓고 보니까 his를 쓸 건지 they를 쓸 건지 물어봤죠. 그럼 얘는요. 앞에 나오는 뭐를 보는 거예요? 명사를 보는 거죠. 앞에가 만약에 단수면 뭐가 맞아요? his가 맞고 앞에가 만약에 복수면 뭐가 맞죠? they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에 보니까 맨 앞에 보니까 main이 밑에 주어라고 써보시고 gained 밑에 동사라고 써보세요. 자, 그럼 many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를 나타내요? 복수를 나타내죠. 많은 사람들은 gained a living 했습니다. as paid professional로서 어디? 한 필드에서. 하지만 made, tease,
their greatest contributions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나온 말이 만약에 단수라면 his를 찍겠지만 앞에 나온 말이 man이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가 his라는 단수로 바뀌는 아주 무리가 있죠. man이니까 답은 우리가 뭐가 맞죠? their가 맞습니다. 즉 대명사에 밑줄이 쳐져 있거나 대명사를 물어보면 앞에 있는 뭘 봐라? 명사를 보는 겁니다. 여기가 복수면 여기도 복수해야 되고 여기가 단수면 여기도 단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 문장 안에서 말이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답은 뭐가 맞아요? their가 맞죠. C번 갑니다. 자, C번도 어제 우리가 배웠던 4회에서 그쵸? 우리가 기본편 4회 TCC를 보시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될 건데 여러분 who는 무슨 격이에요? 주격입니다. 그쵸? 주격은 바로 뒤에 뭐가 나와야 하죠? 동사가 나와야 하죠. 그 다음 whose는 무슨 격입니까? 소유격. 그럼 뒤에 뭐가 나오죠?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어제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 단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주어 동사가 이렇게 삽입될 수는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 경우인지 아닌지를 보자고요. 같이 만약에 who를 쓰게 되면 last theorem이라고 하는 게 더 주어고 puzzled가 동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주어 동사가 지금처럼 생략된 들어간 형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다시 주어 동사가 이렇게 삽입된 형태라면 last theorem puzzled 쓰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형태가 아니죠? 따라서 뭐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주격이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럼 뭐밖에 안 되죠? 소유격밖에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주어가 됩니까? last theorem이 주어가 되고 puzzled가 뭐가 됩니까?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죠? 앞에 있는 페르마의 last theorem은 수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뭐가 맞아요? whose가 맞습니다. 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원래 his, her, their 명사는 동사다. 이렇게 돼서 지금 얘가 앞에 있는 뭐랑 똑같으니까 선행사랑 똑같으니까 알았어요? 얘랑 얘가 선행사랑 똑같으니까 선행사의 명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한꺼번에 뭐가 되는 거예요? whose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 늘 뭐 앞에 쓰이죠? 명사 앞에 쓰입니다. 명사.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그녀의 자동차 이런 말은 봤을 거예요. 그녀의 자동차 이런 말 봤죠? 그럼 얘들아 이게 뭐랑 똑같냐면 pretty 거라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pretty가 뭐죠? 형용사죠. 형용사가 뒤에 나는 뭐를 꾸미죠? 명사를 꾸밉니다. 즉 우리는 her라고 하는 소유격은 일종의 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형용사로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pretty가 있고요. she가 있어요. 여러분 pretty she란 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왜 없냐면 형용사는요. 명사를 직접 꾸미지 형용사는 뭐를 꾸미지 못합니까? 대명사를 직접 꾸미지 못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허라고 하는 뭐예요? 소유격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대명사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소유격 다음에 뭐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대명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만약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him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who를 쓸 건지 whose를 쓸 건지 물어보는 문장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she가 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알았어요? 여기다가 whom을 쓸 건지 그 다음에 whose를 쓸 건지 물어봤는데 she가 나왔어요. 그럼 뒤에가 무슨 명사죠? 대명사죠. 그럼 무조건 답이 뭐는 안 된다? whose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그때 무조건 답이 whom이겠죠. whose는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답은 뭐가 되죠? 두 번째 게 되는 거죠. whose 정리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도약편 1회라고 있죠. 도약편 1회. 21번의 A번은요. 분사의 형태죠. 분사의 형태. 그 다음 B번은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수의 일치. 이게 뭐죠? 이번엔 명사와 대명사의 일치죠. 명사와 대명사의 일치예요. 3번은 뭐냐면 관계대명사죠. 이게 특징입니다. 써보세요.
넘어가 볼까요? 22번 갑시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문법을 쭉 하고 있는데, 근데 엄청 잘 가르치죠? 잘 가르쳐요.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귀에 쏙쏙 들어온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고, 한 번도 여러분들이 문법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가 갔던 적이 없을 건데 이해가 갈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집에 좀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원 생활을 아주 오래를 해왔고, 앞으로도 오래 해야 됩니다. 제가 아프진 않고요. 그런데 제가 병원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의사를 만나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같이 이렇게 갈 때마다 의사가 이제 뭔가를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이런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도 똑같은 걸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들은요,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환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마우스 드륵하면서 아프네, 심하네, 이렇게요, 그래, 안 좋은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옆에 사람이 병신이 된 느낌이에요. 환자가 앞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지도 않고, 안 좋아. 보면서, 그 알 수 없는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 이런 걸, 모습 소셜 한데,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이건 뭐가 문제고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누구나 의사 앞에 서면 되게 약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한마디 눈빛 하나가 굉장히 사람을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절망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모니터 이렇게 쓱쓱 보면서 얘기하면요, 그 사람 한마디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요. 그 항공사로서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이쪽에 환자죠. 암 환자도 있고 감기 환자도 있고, 치질 환자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치부를 저에게 보여주기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선생은요, 상담을 친절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안 아플 것 같아요? 그 새끼 집에 가다가 손목까지 부러질 수 있어요. 의사도 환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선생은요, 분명히 어렸을 때가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럼 학생들이 뭔가를 얘기하면 진심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못하는 부분에서 왜 못하냐 병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잘 가르쳐야 됩니다. 초점 잘 가르쳐야 돼요. 의사가 의사를 믿고 수술을 맡겼는데 하면 좆된다는 거 아니냐. 강선 잘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목숨을 다루는 의사만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데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안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화술의 달인이에요. 학원 강사들은, 특히 인간 강사들은 전 세계 최고의 이빨들이에요. 따라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속아요. 그래서 이게 막 안 중요한데 막 엄청 중요해. 그러면 중요한가 봐 생각하고, 중요해도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럼 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평생 모르고 지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영어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때 이게 중요한 건데 안 중요하다 그랬네? 안 중요한데 중요하다 그랬네? 그때 저를 찾아와서 칼을 다 꽂을 수 있다. 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듣고 가르쳐준 걸 반드시 맞으셔야 돼요. 제일 열받는 게 뭐라고요? 가르쳐준 거 틀리는 새끼 제일 나쁜 새끼예요. 제일 예쁜 놈이 가르쳐준 거 맞은 놈 제일 예뻐요. 맞아갖고 꼭 글 쓰는 애 너무 예뻐요. 선생님 고마워요 하고 TOP를 갖다 준다든가 이런 거 제일 예뻐요. 여러분 TOP는 반드시 뭐로 사와야 돼요? 아메리카노로 사오셔야 돼요. 뭐 없는 거? 우유 없는 거. 저 우유 먹으면 엉덩이에서 해리포터 나와요. 이렇게 막 알았죠? 이상한 거 막 발사돼요. 자, 1번 봅시다. 21번이니까 여러분 웨더에 미쳐져 있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웨더가 뭐라고요? 접속사라고요. 그리고 웨더가 접속사가 맞으려면 뒤에 어떤 문장이 와야 돼요? 완벽한 문장. 그러니까 he was ever lost. 문장이 어때요? 완벽하죠. be lost는 BPP고 BPP는 완벽한 문장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1번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2번 볼까요? 2번을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and 보여요, and? 그럼 and 다음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무슨 구조 시작? 병렬 구조. 이건 병렬 구조예요. 문법의 기본이죠. 앞에 보니까 Mr. Boone could always hunt가 1번.
trap이 2번, find가 3번, 콤마 make가 4번, and를 세모하시고 gradually 다음에 뭐가 5번이에요? find가 5번이에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앞에 동사원형, and 동사원형이니까 병렬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러니까 A, B, and C에서 A의 모습과 B의 모습과 C의 모습이 같다. 맞죠? 맞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3번 볼까요? You must realize that. 대동그라미 보세요. 여러분 지금 realize가 동사죠. 동사 다음에 대신하면 무조건 대신 뭐 속사가 되죠? 접속사가 됩니다. 동사 다음에 대신하면 접속사야. 그러면 대신 만약에 맞으려면 그럼 얘들아 잘 봐. 지금 realize가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대신 나와 있다고. 대신 나와 있고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아닐까 생각해 볼까요? 뭐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 뭐가 아닐까? what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what. 왜냐면 앞에 기본적으로 뭐는 없어요. 선행사는 없거든요. 이제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오길 바라야 되죠? 완벽한 문장이 나오면 답이 뭐가 돼요? 대시 맞고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답이 뭐가 됐죠? what이 맞겠죠. 알았어요? 뒤에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Anyone can get lost. 어느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뭐죠, 얘들아? 완벽한 문장이죠. 그럼 that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문제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that이 what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that이 혹시 뭐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될까요? whether나 또는 if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얘들아, whether나 if는 뜻이 뭐죠? 인지 아닌지예요. 인지 아닌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that하고 if를 구별하는 걸 배워봅시다. 이때 if는 당연히 인지 아닌지의 뜻입니다. 알았죠? 얘는 뭐고요? 접속사고요. 접속사 that과 접속사 if, 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구별해 봅시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뭐로 접근을 하시면 되냐면, 호응 관계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호응 관계. 호응 관계가 뭐예요, 얘들아? 만약, 그 다음 뭐예요? 뭐뭐라면. 비록, 그 다음 뭐예요? 뭐뭐일지라도. 마치, 뭐뭐처럼. 이게 이제 호응 관계인데, 잘 봐요. He says, he tells me that. 그는 나에게 말합니다. he is a gay. 그는 나에게 말합니다. 그가 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나에게 말해요. 그가 게이라고. 그러면 얘들아, 그는요, 게이죠. 여기 뭘 쓸까요? that을 씁니다. that을 써요. 그는 나에게 그가 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봐요. He asks me. 그는, 이번 she라고 씁시다. 그녀는 나에게 물어봅니다. He is a gay라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이번에 뭐 쓸까요? 잘 봐요. 그는 나에게 물어봐요. 나에게 물어본다는 건 이 뒷부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를 때 뭐 쓸 것 같아요? 그땐 if를 쓰죠. 무슨 관계라고요? 호응 관계. 그녀는 나에게 물어봅니다. 그가 게이인지 아닌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대한, 잘 봐요, 확신이 있으면 that을 씁니다. 이 뒷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럴 땐 뭘 씁니까? if를 씁니다. She knows.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게이래요. 자, that을 쓸까요? if를 쓸까요? 시작. that을 쓰죠. 그녀가 뭐 하니까요? 알고 있으니까요. 알았어요? 그런데요. She wonders. 그녀는 뭐 한대요? 궁금해한대. 자, 궁금해합니다. 그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뭘 쓸까? that을 쓸까? if를 쓸까? 시작. if를 쓴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 확신이 없는지를 갖고 that을 쓸 건지 if를 쓸 건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써보세요. 됩니까? 그럼 우리 1번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다시 한번 보시면
데니얼 분이라고 하는 야생 탐험 전문가 아저씨는 질문을 받았죠. 뭘 질문을 받았죠? 그가 길을 잃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받은 겁니다. 왜요?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whether가 쓰인 겁니다. 그리고 whether는 그때 뭐랑 같은 뜻이에요? if랑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알았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3번까지 했네요. 4번 볼까요? 4번. being에 밑에 주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있잖아. all 밑에 주어라고 써보세요. all 밑에 주어라고 썼죠? 이제 all이 주어입니다. 그럼 얘들아, it이 동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it은 동사가 아닙니다. 자, all은 주어예요. 얘가 주어예요. 근데 주어 바로 다음에 뭐가 안 나오면, 동사가 안 나오면 묶어서 뭐라고요? 꾸밉니다. 묶어서 꾸미세요. 언젠가 가로가 이렇게 닫힐 겁니다. 근데 어디서 가로가 닫히냐면 동사 앞에서 가로가 닫힐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동사인지 보자고요. It takes to disorient most people outdoors에서 가로 닫아보세요. 가로 닫았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being이 나옵니다. 그럼 being은 동사예요? 아니에요? being은 동사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일단 being이 만약에 맞으려면 봐봐요. being에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냥 being이 만약에 맞으려면 all이 주어니까 언젠가 뭐를 해결해 주면 돼요? 동사를 해결해 주면 being이 맞아요. 알았어요? 그럼 뒤에 보세요. Being a dance miss, a few unplanned turns in the wood or nightfall하고 문장이 어떻게 해요? 끝나버리죠. 문장이 끝나버리니까 뒤에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자리에서 뒤에 동사가 지금 없다라는 가정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가 주어를 던졌으니까 뭐를 해결해 줘야 돼요? 동사를 해결해 줘야 돼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해가 돼요? 지금 주어를 던져서 동사가 없으면 어떡해요? 따라서 all이 주어고 단수니까 being이 아니라 뭘 쓸까요? is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또 뭐가 그렇죠?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가 나와요? 노래. All you need is love. 알아요? 몰라요? All you need is love. all이 주어예요. you need가 주어 동사라고요. 알았어요? is. 뭐가 필요해요? 동사가 필요해요.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being love 하면 돼요? 안 되죠. 동사가 필요하다고요. 알았죠? 따라서 몇 번? 4번이 되죠. 5번 갑니다. 5번 보니까 information used to create that sense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볼게요. 원래 문장은 뭐냐면 information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information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it is used. 그것은 사용되었습니다. to create. 만들기 위해서. 뭐를? that sense. 그 감각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거예요. 다 봐봐요. 다 봐요. 우리 어제 배웠던 내용인데 첫 번째 문장은 information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그것은 사용되어집니다. 그 센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information하고 is하고 똑같으니까 it이 뭐 되면서 지워지면서 뭐가 될까요? 위치가 됩니다. 위치가 됐죠?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뭐 해주죠? 수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어제 우리가 뭐 배웠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가 된다고요? 생략이 됩니다. 생략이 되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는 be used 동사 원형이 남은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시면 우리 어제 배웠던 우리 5회 해석을 배웠을 거야 아마. 그쵸? 5회인가요? 아니 4회군요. 4회. 아까 5회를 했으니까 4회를 잘 보시면 여기서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알았죠? 요 원래 예문을 적어주세요. 원래 예문 원래 which is used to였는데 which is가 뭐 됐다? 생략되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22번 적을게요. 22번에 1번은 뭘 물어보죠, 여러분? 접속사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은 접속사 whether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첫 번째, 뭐가 아닐까, 얘들아? 접속사 대시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너는 관계대명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였죠. 둘 다를 기억해 보는 거죠. 접속사 whether는 접속사 대시 아닐까?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였어요. 그쵸? 2번은 뭐 가볍게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가볍게 병렬 구조. 3번은 자 접속사 대시였죠. 자
접속사 대신데 뭐랑 생각해봤죠? 똑같이 접속사 뭐가 아닐까? 웨더가 아닐까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죠. 접속사 웨더나 또는 if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 뭐가 아닐까? 관계대명사 아닐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뭘 물어보는 문제죠, 얘들아? 답이었고요. 그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니면 무슨 자리? 준동사 자리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동사, 준동사. 5번은 수거죠? 수거입니다. 그쵸? 지난 시간에 배웠던 be, used, 동사 원형. 뜻이 뭐였지, 얘들아? 뭐뭐 하는데? 사용되어지다. 뭐뭐 하는데? 사용되어지다. 라는 수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TCC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TCC 밑에 댓글 남기지 마시고 게시판에 물어봐 주세요. 저 댓글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에 질문 올라오면 제가 잘 답변을 못 하겠으니까 이런 것도 모르겠으면 그 이투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잘 봤다라고 하는 댓글은 꼭 남기는 게 필수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수능날 설사가 터지지 않을 겁니다. 알았죠? 수고하셨습니다.